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이비인후과 조재훈입니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 안에는 부비동이라는 공기방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양쪽 볼 밑에도 있고요. 머리 깊숙이도 있고 눈 위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가 통칭해서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감기 후에 짧게 1, 2주 정도 생기는 것을 급성 부비동염, 또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급성 부비동염과 만성 부비동염이 조금 다른데요. 급성 부비동염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눈 위나 볼에 통증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누런 콧물이 코앞으로 흐르기도 하고 혹은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만성 부비동염은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신 코막힘이나 누런 콧물은 비슷합니다. 또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후각마비가 동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항생제를 빨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눈이나 뇌 쪽으로 염증이 파급돼서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얇기 때문에 부비동염의 염증이 눈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눈이 부어서 찾아오는 아기들도 종종 있습니다. 부비동염의 경우에도 코세척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염증성 분비물을 씻어내서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이 호전이 되고요. 염증 자체도 좋아집니다. 코세척의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항생제나 진통제를 한 1, 2주 드시면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하지만 어른의 만성 부비동염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록이 동반된 경우는 거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수술이 아프고 재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쯤에 내시경이 도입된 이후에는 거의 수술 성공률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증도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이거는 실제 환자의 코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있는 것들이 다 무록입니다. 또 아래 환자 경우에 보시면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것도 보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만성 부비동염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요거는 실제 환자의 CT 사진입니다. 우측과 좌측이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데요. 좌측의 공기방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반면에 우측에 염증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허옇게 보입니다. 수술의 원리는 이 염증이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배액을 시켜주는 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액이 되고 나면 깨끗한 부비동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부비동염 수술 후에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수술 한두 달 동안은 코세척을 꾸준히 해주시고 스프레이를 잘 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술 첫 주에는 코를 세게 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피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눈이 갑자기 붓는 경우가 있어서요. 첫 일주 동안은 좀 주의를 요합니다. 또 특히 성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 후에 술, 담배 하시게 되면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끊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